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껴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 법원에 영장에 대한 구속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청래 대표는 이런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민 기만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표결 하루 전에도 정청래 대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 피할 길 없어 보여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다. 결국은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쟁점과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식 교수님. 저는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저는 충분한 의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의총을 어떻게 어디서 소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의원총회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총 장소를 3번 옮겼다는 확인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지금 전 원내대표였던 지금 현직 국회의원, 다선 국회의원을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란 특검의 이 요청이 과연 저는 합당할까? 그러니까 표결 방해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게 계엄 동조인지 아닌지도 그럼요. 넘어야 된다. 당연히 그것들을 입증할 것은 물론 검찰 측에 입증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그 구속 전 신문이 있다고 한다면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치적으로 비판할 소지는 될지언정 특검이 나서서 죄인 취급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입만 열면 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헌정당 해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치학자니까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국에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을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정당을 해산한다는 그 말 하지를 못해요.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독일하고 우리나라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된 것도 친북적인 내란 예비후보였기 때문에 해산을 시킨 거예요. 독일은 나치라고 하는 정말 반인륜적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을 위헌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외에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 해산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스스로 해산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래도 우리 당에 집권을 했던 정당이고 보수 정당의 뿌리를 이어오고 있고 지금 제1야당인 정당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그 혼란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 옮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을 친다?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아울러서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리면 우리 정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주진 의원도 계시지만 당시에 당대표와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표결했기 때문에 해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계엄에 동조했다고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을 계속
뭐 밥에 올라오는 반찬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의 이 위원장당 해산 협박은 완전히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야당을 숨을 끊으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이제 상대 이 제1야당에 대한 정당 해산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 이 계엄의 행위에 대한 부적절성이 헌재에서 인정돼서 이 대통령 파면으로 지금 이루어졌고 이제 과연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단정할 수가 없는데 이 재판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상대 국정 파트너인 야당에게 내란 정당으로 해산될 정당이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이 온당하냐 적절하냐와 관련해서 좀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저 계엄이 성공했다면 내란이 성공했다면은 체포되어서 아마도 불교의 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의 얘기도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아까 전제 분명히 달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재판의 결과를 보고 실제로 내란에 대해서 관여했다고 싶으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헌정당에 대한 그 해산 판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고요. 거기까지 할 일 아니다. 갈 일은 아니고. 이건 이제 박정호 의원님의 소신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대신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계셔요. 왜 사실 이런 계엄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들어가서 찬성이다 반대라를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계속 옮겼기 때문에 하고 싶어 했던 야당 의원님들, 그 당시는 여당이시죠. 여당 의원님들이 표결에 참여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른 상황이면 모르지만 이건 정말 계엄과 내란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중요도가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추경호 대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있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그 원내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판단이 잘못됐다. 또는 혹시 전화를 통해서 전 대통령의 전화를 통해서 이거 좀 지원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나온 건 없습니다만 혹시 들었다면 그거에 대해 행동했다면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가면은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건 재판을 받아보셔야 되고 또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영장이 창작되었다. 또 그리고선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재명 우리 당대표도 그 당시에 23년 9월인가요? 이렇게 구속 적부심이 나오기 전에 일단 국회에다 물어봐야 돼요. 법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재판을 받아보세요. 이건 엉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은 표결을 통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가 당연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해산 정당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든 이런 것들은 또 여러 의원들이 있고 또 당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계속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그래서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투표했던 물론 무슨 투표했는지 제가 모르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계엄 해제를 반대했었다면 그래서 계엄에 동조했었다면 이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참석 못해야 됐는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아니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저는 표결을 누구로부터 방해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결 방해가 없는데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우기는 것이고요. 당시 오히려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그 계엄 해제 요건인 150명이 딱 봐도 넘은 상태였는데 그 넘은 상태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들어오자마자 표결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150석이 넘는 순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1시 이렇게 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급하면 해버려야죠.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것이 문제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정청래 대표를 얄미워할 것 같다. 왜냐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보고 정청래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슈를 먼저 선점하고 대통령이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점해서 세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란 특별 재판부도 먼저 질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원래는 부정적이었는데 강성 지지층이 확 몰리니까 얼떨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찬성한다는 식으로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법 81조는 복수 정당제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는 주장은 일당 독재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어요. 대통령한테도 엄청난 정부적 부담입니다. 근데 대통령 권한을 차용해서 가져와서 먼저 선점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검팀의 영장 너무 허접합니다. 논리적인 정합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 일단 공범이 없어요. 지금 재판받는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모관계가 설시가 돼 있거든요. 누구와 공모했다는 게 나와 있는데 내란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범이 없어요. 그럼 내란을 추경호 대표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 공범을 설시 못했다는 게 입증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표결 참여하셨잖아요. 네.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투표하셨습니까? 계엄을 유지해야 된다고 투표하셨습니까? 그때는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해제를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고 표결을 했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특검이 주장을 했는데 방해받은 의원을 저 포함해서 저는 당연히 방해받은 적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누가 방해를 받았는지를 특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꼴입니다. 그게 좀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 특검팀이 기존의 박성재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해서 특검팀도 사실은 기준을 딱 법원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기각될 거 뻔한 거를 청구한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